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재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전해전쟁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뭐 경마가 시행하느니 안 하느니 말들이 많았어요. 뭐 마주협회하고 그다음에 또 마사회하고의 갈등 문제. 아무래도 산지통폐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전부터 저희 방송에서는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경마가 선진국화되는 단계를 밟아가는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서울 마주 쪽에서 이해를 하고 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까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금요일 출마표가 뜨고 부산 경마는 시행이 됩니다. 서울 경마도 이번 주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고비죠.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비가 되더라도 경마는 시행될 겁니다. 서울 경마가 안 한다 하더라도 제주 경마가 올로 한다든지, 일단은 그런 거는 경마는 시행하니까 너무 그쪽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수순이에요. 일본 경마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잖아요. 저희가 일본보다도 한참 뒤떨어진 후진국 경마 국가인데 아마도 시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김영훈 기수가 기승정지 풀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출전하고 있고요. 오경환 기수가 부산 프리로 이제 시작되죠. 네. 3경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는 적중으로 가야 되겠고, 지난주도 저희 방송에서 진짜 기가 막힌 해설들 막건들이 많이 나갔어요. 중고배당 막건들이 세트로 아마 쏟아졌는데, 그런 좋은 세트의 또 적중들이 이번 주도 경마팬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길 기원하면서 1월 16일 금요일자 전해전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정원 의원이 몇 경주죠? L6, M9, D10이요. 이정원 의원이 6경주 메인이고요. 이정원 6경주고, 그 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9경주, 제가 10경주였습니다. 이정원 6, 프로 김명구 9, 당근호 찬진 10경주 메인 승부 확실한 적중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부터 가죠. 네. 자, 거리 1000m고요. 국내산 5군마 필드 12회 접전 구도가 시작됩니다. 김영훈. 자, 김용군 기수가 이제 정지 풀리고 왔는데 인기마들을 지금 초반에 많이 타요. 근데 뭐 당연히 뭐 강공의 의지가 엿보이는데 말은 아주 센 말 같지는 않는데 지금 1경주 편성이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3번마 돼지의 물결이 직전에 한 4번째 정도 쫓아가다가 직선줄에서 엄청 몰고 왔어요. 근데 말은 좋은 말 같지는 않는데 말이 뭐 지나고 나서 여력은 있더군요. 이번에 국산마 4군인 담양 천사하고 병합할 때도 잘 나가고, 김영웅 기수가 직접 저기 잘했고, 동일거리 1000m 일단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훈 기수가 오랜만에 나와서 말들을 많이 타요. 일단 강하게 들어올 말 2마리는 있어요. 제가 볼 때요. 오늘 액시온이라든지 뭐 샤프게라든지 강하게 올 말은 있는데, 오전장 몸 푸는 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네. 이정원요. 뭐 기존의 그 마필들이 이제 능력이 좀 현찮습니다. 뭐 돼지의 물결이 인기 1강으로 뭐 팔릴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데뷔전 치료는 신마 쪽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6번 와이어 2입니다. 일단은 490kg대의 그 디딤이 순말이기 때문에 잘 뛸 수 있는 체형 조건은 갖춰져 있고요. 뭐 주행 심사 때도 걸음이 괜찮았고, 뭐 네이비스타나 퍼펙트 레이디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할 때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구민성 기수가 이제 기승하는 마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뷔전부터 유현명 기수를 기승시킨 거 봤을 때는 뭐 좀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은 아니지만 일단 의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나머지 보조 설명 좀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이 30조 올줄리 마방은 패턴이 이희천 기수에서 조성권, 박근만 기수에서 이희천, 조성권 기수에서 이희천, 이렇게 승부들을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마들 가지고 8번 엘사도 주행검사 기록이 06초대입니다. 또는 있는 말입니다. 뛰는 거 보니까. 네. 여기에 하나 배당으로 터질 수 있는 말이 한두 있는데,
저는 주행 검사보다 실전 기록이 안 나온 놈들은 항상 냄새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월드퀸이란 마필이에요. 박성광 기수가 공사초 때를 끊어놓고 조성곤과 김영군으로 이어지면서 바닥권을 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승부가 꺾여 있고 이번 송경인 기술 안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일경주의 배당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요즘 부산이든 서울이든 제주든 오전장 1, 2경주는 그날의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주로 파악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2경주 넘어갑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 마필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자, 14번 월드킥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조교 내용이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만 편성으로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뭐 체중도 좀 13kg가 빠져서 나왔던 마필인데 그 부분만 뭐 보강이 됐다면은 이 편성에서는 기본 능력만 갖고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리가 줄었고 상대들이 해볼 만한 상대다 이거죠. 네. 자, 김명훈. 자, 8분마 재간도기는 지금 공백기는 있는데 병력이 없습니다. 마체중이 조금 나가는 말인데 이게 9월 19일 날 종반에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어갖고 제가 직전에 이걸 3일스타 넣고 뭐 조금 맞추긴 맞췄어요. 근데 종반 걸음도 괜찮고 이번에 15주 만에 나오는데 지금 오착승문이 걸려있고, 그리고 부경 드림하고 병합할 때 말이 그렇게 하자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마 당일 체중이 너무 과하거나 뭐 너무 줄지 않는다면 아마 직전 1300에서 이 정도 거리인데 거리가 내려온 1200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월드킥 하나 빼놓고 만만해요, 편성이. 그러니까 이 말도 일단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착순군에 김현민 기수를 태웠다. 제가 볼 때는 재검을 피하면서 그냥 때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재검을 피하면서 지금 공백이라는 게 질병 공백이 없기 때문에 김영민이 태워서 뭐 어설프게 또 들볼 경우에 뒷박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런 집이에요. 집 자체가. 그래서 이거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고, 나머지 부대 설명을 하면은 고배당마로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 말은 이제 모래 적응 때문에 좀 그런데 12번 네이비스타가 이 모래만 안 맞으면요 조금 더 뜁니다. 지난번 뛰는 것들을 보면은 다 모래를 맞고 밀렸다가 마지막에 쫙쫙 올라오는 걸음들 보였는데 외곽에서 모래만 안 맞으면은 김태준이라 하더라도 김태준이도 뭐 가끔가다 하나씩 배당을 터뜨리니까 신경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마방을 옮긴 말이 있죠. 7번 천복이 마방을 옮겼어요. 이게 그렇죠. 이상형 마방에서 라이스 마방으로 옮기면서 약간 좀 변화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주행 재검부터 실점까지. 그래서 신경을 조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경주 가죠? 네. 거리 1200m고요. 국내산 5군 마필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영gun 기수 오전장 1경주 몸 푸는 걸 봐야 되겠는데 뭐 몸 풀든 안 풀든 간에 1번 샤프게일은 강력하게 봐줘야 될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때는 훈련도 좀 약했고 그 다음에 승부 의지도 좀 꺾이면서 의도적인 3차를 갖다 내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이고요. 이번에 7마리인데 4차 승부가 걸려있어요. 이건 뭐 어디로 빠질 균형이 없어요. 제가 볼 때 1번 게이트에서 낙마 강차가 아니면은 그냥 와줘야 됩니다. 훈련도 지난번에는 스포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까지 하면서 의지까지 높이고 여러 가지 조건상 여건상 낙마 강차 없이는 와줘야 되기 때문에 1번 샤프게이는 강력하게 노려야 된다. 김명훈님. 자, 끝번호 신청으로 나오는 7번마 동강제일. 김호수 기수가 이번에 아주 말을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데뷔 지금 5전째입니다. 네이비스타하고 병합할 때 괜찮고 직전에 보니까 역시 너무 두수가 많았죠. 13마리 뛰는데 제일 외곽에서 중하위권 외측, 그러니까 크게 뭐 의지도 없는 그런 말머리였어요. 그런데 직전보다 보니까 스포시 발걸음은 분명히 좀 스피드감이 좋고 김호수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인 말이라서 일단은 이번에 강공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정원. 예, 거리를 확 줄여 내려온 마필이 이제 6번 삼다공주입니다. 자, 이제 김남성 기수가 이제 3조 마방으로 새롭게 지금 둥지를 이제 틀었습니다. 3조를 이제 옮겼는데, 뭐 조교 때 걸음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일단 뭐 1600에서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선두권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가 1200이고요. 샤프게이를 뭐 제외하고서는 능력만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와 경주 여건을 좀 잘 이용해서 레이스를 풀어가준다면은 첫 입상을 기대해볼 만한 그런 마필입니다. 1놓고 다 뚫릴 것 같아요. 전군형이.
169 정근이 뚫리는데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부산 사경주 프로의 준무행 승부입니다. 지난주는 부산 제주 금요일날 상당히 맞췄어요. 배당도 뭐 주력으로 때렸고 제주도 배고 신청 넣고 뭐 한 40회짜리도 맞췄고 금요일 뭐 부산 메인도 뭐 좀 적중을 했는데 오랜만에 금요일 좀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주도 좀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경주 승부 경주로 삼은 이유는 일단 기본 타임이 다들 안 나와요. 한마디로 똥말들이죠. 한마디로 기본 타임도 안 나오고 강축도 없습니다. 강축도 물론 뭐 배당판 인기만은 몇 마리 팔릴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강축돌이 아니고 전개가 상당히 느려요. 발빠른 말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순조롭게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타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이럴 때 이제 조교가 좋은 말이 조교빨이 나오면은 그대로 먹히는 거죠. 짭짤하게. 아마 그런 말이 또 하나가 있고 직접 보니까 거림이 남아서 결승점 지나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여력이 상당히 남았단 말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덜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가 노리는 대가리에 요말로 주력 원툴로 때리고 요건 받쳐도 한 수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건 경주예요. 한 곳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능력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마들 싸움이기 때문에 저격발이 먹힐 수가 있고 또 직전 복귀상으로도 좀 덜 팔리는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한 방 때리고 이건 한두 방 지금 받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가서 3보까지 보고 최종 마무리를 좀 잘 하겠습니다. 일단 4경주 제대로 하고요. 뭐 제주도 곧바로 이어지는 경주도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아놨기 때문에 그건 뭐 UCC에서 바로 뭐 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4경주 부산 준메인 승부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이경주는 거리 1000m고요. 한라마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죠. 자, 이정원. 야, 6번 햇살이 이제 최근 경주에서 뚜렷한 좀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인데 12월달 경주도 뭐 마지막 끝걸음이 괜찮았고 진로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전개가 잘 풀리면서 첫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그 여세를 이번 경주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명훈. 자, 11주에서 지금 1번마 강한독주하고 7번 자친형 두 마리 같이 나왔는데 일단 뭐 1번은 김용석 기수가 기승했다는 게 조금은 중요한 것 같지만 마필 능력을 볼 때 데뷔전 때 7번마 자칭유항이 보니까 한 4번째 정도 따라가다가 막판에 치고 나오는데 그 거림이 정말 상당히 좋아서 탄력감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난 1000m지만은 일단은 자칭유항이 데뷔전 그 정도의 정반 탄력을 다시 한번 선보인다면은 1000m도 충분히 한번 승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는 대세는 김원권, 김준호 이 둘이 대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주 경마는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완벽하게 마필 컨디션을 찾은 마필이 있습니다. 4번 황금평야가 되겠는데요. 10월 3일날 경주 때 좋은 주폭으로 외곽을 돌면서 끝걸은 양호한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11월 5일날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앞에 붙였다가 바닥을 쳤는데 직전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예전 입상했을 때 컨디션에 90%까지 찾아낸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마방에서는 훈련 자체까지도 올리면서 상태가 상당히 올라왔다는 내용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4번 황금평야는 직전보다 더 읽어줘도 될 것 같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제주 조교는 사실 동영상으로도 보기가 좀 접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가서는 또 못 보고 유일하게 뭐 신사고 제주 전문위원이 동영상을 이제 보게끔 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용을 좀 들어요. 그 훈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그 잘 보는 사람들한테 내용을 듣기 때문에 제가 좀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경호팬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냥. 자, 5경주로 갑니다. 1500m고 국 4군 마필 8두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종원이요. 뭐 개인적으로는 직전에 왔어야 되는 마필인데 좀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았습니다. 2번 아트스타입니다.
뭐 1,500 거리였지만 직전에 그 상대들이 거의 그 거리 경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전 경주는 이제 선행을 나갈 의지가 별로 없었고 직전 경주는 안쪽에서 여건 자체가 뒷받침이 돼줬기 때문에 선행 승부수를 띄워줬는데 마지막에 아쉽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일단 뭐 거리에 대한 그 적응력을 보여줬고요. 뭐 부중은 올라가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외산 마필 선택의 시간과 경합 시에도 투지 있는 근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도 선행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뭐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후지 연장이고요. 이번 아트스타가 직전 아쉬움을 충분히 서력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명호. 자, 6분화 피코인지는 인기가 팔릴 소지가 높은데 직전에 그냥 선행 가서 삥 돌았어요. 타임도 제가 볼 때는 1501분 35초도 상당히 괜찮고 이 말은 7월달에 돌아온 연포하고 뛸 때 따라가서도 입상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꼭 선행이 아니라 선입도 가능한 말인데 잘하면 뭐 선두권에서 그냥 이번에도 삥 돌 것 같은데 조교 내용도 상위군인 국상화 상군인 라이징 보스하고 병합할 때도 여전히 하자가 없습니다. 더 앞선 주폭의 스피드 탄력 이상 무예요. 그래서 일단은 피코의 인진 당연히 좀 세게 보겠습니다. 예, 얘가 지난번 그 갑자기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월달 보면은 상대가 누군가 딱 보세요. 돌아온 연표, 서미트 명호, 이런 애들하고 뛰었던 말인데 그거를 어떤 애가 타면 바닥을 치나 보세요. 어떤 애가 타면은 아무리 잘 나가는 말도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문제예요, 얘가. 문제에. 그러고 나서 나 지난번에 도윤이 딱 바뀌니까 또 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머지 부대 설명을 하는데 이 강한 바람이 사실 10월 12일 날 그 센 편성에서 날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실전에서 뛰는 거 보니까 앞에 붙이면 또 뒤가 부족하고 참고 오면 또 늦고 이게 지금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강한 바람은 사실상 10월 12일 날 이성재가 참았던 게 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막상 자꾸 찍고 들어가다가는 헤딩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언제 한번 배당이 좀 나올 때 거리가 좀 줄고 참는 기수가 탈 때 한번 좀 신경을 쓰길 바라겠고요. 오히려 3번 테이크홀이 지난번 경기 때 안 갔습니다. 넣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다나카가 4착으로 왔는데 그 당시 승부했으면 저는 아트스타는 이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시대 기술을 태워서 또 한 번 뺄 수도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이. 이 무서운 집입니다. 지난주 서울강자 4착 승군 시켜놓고 점핑해서 때리는 집이에요. 에? 말돼지로 만들어 놓고 4착 승군 시킨 이후에 그것도 3군이 아닌 2군으로 점핑을 해서 때린다. 이거 꼴찌에서 두 번째. 엄청난 집이죠. 옛날에 이 집 생각하면은 스탠리를 고향으로 보낸 집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천재복으로. 스탠리를 스탠레스 돼버렸어요 완전. 완전 스탠레스로 고향으로 보낸 집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번에 한 번 더 아낀다면 다음에 더 먹을 게 있겠는데 8마리에서 3착 밖으로 빠진다. 그거 좀 힘들겠죠 제가 볼 때. 스탠리. 자, 제주 사경유로 갑니다. 1000m고요.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을 보면 쉼 없이 좀 가죠. 요즘 좀 웃겨도 드리고 농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가 방송을 수요일 날 찍다가 이제 목요일 날로 바꿨어요. 왜냐면은 몸들도 피곤하고 또 저희 방송이 일찍 찍어봐야 뭐 전문가들이 많이 본다는 소문이 들어서 경마 팬 여러분들이 보시면 경마 일 전에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요. 시간 많은데요. 그리고 또 리드미컬하게 좀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좀 바꿔왔는데 아무래도 아침에 하다 보면은 유머가 안 나와요. 그죠? 딱딱해지고 몸 컨디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방송이 뭐 저희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는 이 경마 방송에 대해서 이 경마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방송보다도 마필 해설 내용에 대해서는 최강으로 준비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어요. 훈련 내용이라든지 또 복귀 내용이라든지 또 승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전의 전쟁이 아마도가 아니고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면서 경마 위주로 경마 해설 위주로 들어가는 방송 중에서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좀 잘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전달력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 4경주 1000m 3세 이상 12회 접전구도 이정원 의원부터 한 마디 얘기해보죠. 예, 7번 3당 황제가 그 지난번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만 특별 경주에서 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특히나 이 1000m 거리 경험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조금 긴가민가하게 좀 팔렸고 또 이 15조의 부활이 워낙에 이 폭풍바람이 불었던 덕에 배당이 뭐 잘 나왔습니다. 백만장자하고 들어왔는데도 일단 지금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그 3,000점 이하를 경주를 뛰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지금 3세 마들이 날고기는 3세 마들이 몇 주 있긴 합니다만 뭐 기본적인 능력도 밀리지 않고요. 또 경험 면에서도 강자들과의 경험 면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주기라면은 7번 3당 황제의 능력이 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일로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도 때렸는데 한 방울 때렸는데 진 줄 알았어요. 직선에서. 근데 또 치고 나가더라고. 근성이죠. 옆에 누가 붙을 때 더 뛰려고 그러는 그 근성. 그 근성이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핸디가 제일 높겠습니까? 63.5를 줬으니. 예, 김명호. 자, 3당 황제가 지금 핸디캐퍼가 제일 많이 줬고 그 다음 순서로 지금 많이 준 말이 10번 항해배우예요. 일단 재검시 보니까 초반에 자꾸 말이 알아서 이제 나가던데 그걸 그냥 약하게 이렇게 독려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름은 무조건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이 뭐 띄워온 상대가 일단 보더라도 뭐 원당봉, 한락봉이 뭐 이런 말들하고 뛰면서 선전을 했고 3당 황제가 가장 좋은 능력이지만 그 다음 순서로 따지면은 일단은 뭐 항해배우가 재검시의 모습만 다시 한번 실전에서 보여준다면 역시나 해볼 만한 전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제주 경마 방송에서 인기 1위를 불안하게 보면서 꺾어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필승조란 말을. 네, 저는 방송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송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얘기를. 이번 경주도 그런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6번 초롱성인데 마명으로 보면 무섭죠. 완전히 초롱성.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연승 2번을 차지하고 가는 말인데 요즘 제주 주로 가요. 선행마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간 말들보다는 외곽으로 빼서 추진을 해서 탄력을 붙이는 말들이 거의 대거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롱성이 지난번에 이제 선덕여왕을 간신히 이겼는데 그것도 선두권 나서서 격차를 벌린 이후에 버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부담 중량이 1.5kg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건이 좋지 않아요. 선덕여왕은 1kg 늘었고 그래서 앞에 간다 하더라도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조금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당 황제라든지 아까 황해비어라든지 그다음에 초롱성도 지금 왕세자란 마필하고 같이 내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선덕여왕도 지난번에 끝걸음 보면 초롱성하고 거의 맞다이로 이기려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초롱성의 당일날 컨디션과 주로 상태를 오전장 주로 상태를 잘 읽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6경주입니다. 1200 혼합 4군 모두 9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이제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그리고 제주 7경주가 이제 제주 메인 승부. 부산 다음에 이제 제주가 메인 승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승부 경주도 그렇고 이제 일반 경주도 그렇고 뭐 복기나 조교로 잘 잡아놓은 말필들을 갖고 이제 승부를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기 좋고 승부지 좋고 조교까지 여기에 뭐 경주 전개의 그런 여건까지 완벽하다면야 뭐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근데 잘 잡아놓고도 역질 못해서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능력 평가를 좀 미스하는 부분이죠. 예. 확실하게 이제 진단을 못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배당도 그렇고 뭐 저배당이든 중고배당이든 좀 아쉽게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항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요.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는 절반은 맞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7번 엑시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50%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 그만큼 이 7번 엑시온은 강축이란 얘기입니다.
이미 제가 데뷔전에서도 의심이 없는 쌍대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경주에 대끼리 팔렸던 퀸차터드는 아예 꺾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1호 경마에서 퀸차터드는 쌍복 대가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에 가서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 퀸차터드를 걷어내고 이제 이 마루온 재검받고 나온 마피를 이제 이 엑시온에 붙여갖고 45.1배짜리 뭐 상승식은 50배가 넘었고요. 재미를 봤는데 이번에도 뭐 강력한 인기 마로 팔릴 거예요. 인기 1강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1군 마필인 비룡보다도 걸음이 더 좋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50%는 적중이 돼 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노려야 될 마필이 2마리예요. 이번에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마필 한두가 있고 그리고 가능성을 확인한 마필 잘 뛸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이 7번 엑시온 강대가리에 붙여갖고 이 노림수 2마리만 갖고 제가 메인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거리 1000m고요.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전 경주예요. 그리고 1000m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나온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옥석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뭐 상황을 냈습니다. 지난주 조금 부진해서 이빨을 갈고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뭐 대상황을 내드렸는데 제주 경마는 뭐 아주 그냥 상황을 냈었죠. 배당도 제가 제일 큰 배당을 또 잡아냈고 그 메인 승부 경주들 다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마음을 비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제주 5경주 그런 사연이 있고 또 직전 경주 때 승부가 꺾였던 마필도 한두가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이 이번에는 강승부랍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까지 완벽하게 맞춰서 이번 제주 5경주를 메인으로 잡고 가는 겁니다. 좋은 적중 또 확실한 환수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는 경주 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7경주죠? 네. 거리 1200이고요. 국 4군 마필 7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이정훈이요. 승군전을 맡고 있습니다만 직전 뭐 15마신 대차승이 장난이 아니었죠. 뭐 기록 자체도 월등한 일본 대풍년이 뭐 늘어난 거리고 승군전이고 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편성 자체가 일단 해볼 만한 애들이 다 딴 데로 피해간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일단 뭐 대풍년은 뭐 웬만하면 오는 강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김명훈. 자, 대풍년을 이제 이겼단 말이 2번만 행운실한데 대풍년은 직전 띵엄을까 안전히 뭐 더 전력이 보강이 된 것 같고 이 말은 지금 8주 만에 나옵니다. 8주 만에 나오는 이유는 직전 경주 후에 지금 자전지팡이라는 병력이 떴는데 부산 말들은 공백기가 있어도 훈련을 잘 마치고 조결대 이상이 없으면 더 배당을 내고 그래요. 근데 이번 경기는 뭐 일놓고 지금 팔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배당은 안 나오겠지만은 피카사랑이란 마필하고 병합할 때 말이 뭐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김호수가 또 의지 있게 또 잘 만들었고 해서 이번 경주 아마 행운신화가 충분히 뭐 2-3번째 나가서 따라 붙는다면 역시나 상승세를 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 쏘고 2 오는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리고 2도 선임력이 있고 끈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200m 정도는 더 뛸 수 있는데 만에 하나 1, 2를 깰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라고 쭉 훑어봤는데 뭐 나머지 말들은 그렇고요. 헤라클레스 얘가 지난번에 오른 앞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됐는데 그 전에 행보들을 보면은 편성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외산말들과 뛰었고 그 당시 뛰었던 서울광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2군에 가서 입상을 했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만에 하나 이변이 일어난다면은 4번 헤라클레스의 뭐 기습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붙이기라든지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1월 16일 금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2015년 제주 첫 메인 승부가 너무나 아쉽게 좀 끝나고 말았죠. 이 세마지 경주를 제가 이제 지난주 메인으로 들어갔었는데 원래는 그 2착으로 왔던 백호 신천을 놓고서 제가 메인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당일날 체중이 이제 15kg가 빠져나왔더라고요.
정상 체중보다도 조금 더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그대로 밀어붙여야 될지 아니면은 축을 바꿔야 될지. 결론은 또 현장에서 틀어버려가지고 배당을 놓쳤어요. 심우상을 이제 현장에서 놓고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추천드린 말들이 쪼르륵 들어왔습니다. 심우상도 뭐 착착 없이 5착이었고요. 제1왕초. 제가 12조 마필은 원당봉이 아니고 제1왕초가 진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인기만 있던 한라명성이나 한라궁이 이런 말들 아예 배팅권이 없었어요. 제1왕초. 그리고 3차군 아랑조와 백록장원 이런 마필들이 1, 2, 3, 4, 5착으로 오면서 제가 만약에 이 5복승식이 있었으면 이거 제가 아마 대박 쳤을 겁니다. 더구나 제주마 경주에서. 그래서 충마의 그 미스를 범해갖고 참 심우상이 마지막 추입이 돼서 올라올 것 같았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시작은 좀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번 7경주가 이제 2등급 기본적인 사이즈가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인기마 혼전입니다만 이정원이 확실하게 노코대를 대가리는 나와 있습니다. 네, 직전에도 좀 어설펐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주는 그런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가리가 나와 있는 경주. 지난번에 좀 부족했던 부분 이번에 확실하게 채우고 나오기 때문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부산 메인에 이어서 제주 메인까지 확실하게 금요일경마 접수를 하겠습니다. 8경주만? 네. 거리 1400이고요. 국상군 마필 12에 접전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인기마 유지의 싸움처럼 일단 분석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8번마 강자의 질주는 또 해볼 만한 전력으로 일단 평가가 됩니다. 뭐 적요는 기승기수인 조성공에서 직접 했고, 직전에 보니까 이 말이 빅토리슨하고 마알파 버려놓고 곱게 따라가서 막판에 몰아보니까 역시나 좋은 군성을 발휘하던데, 조교시의 내용도 지금 국산마 2군인 바다강자 그리고 뭐 가문시나 따로따로 이제 병합을 했는데 역시나 하자는 없어요. 6,600만 원짜리 마필인데 기술력은 일단 도현이에서 뭐 조성원이를 불러다가 저기도 시키고 현재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직전 정도의 경주 전개로 또 레이스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강자의 질주 세게 보겠습니다. 예. 부담 중량 3kg만 극복하면 되는데 500kg대가 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가 돼요. 제가 볼 때 이정원은. 최근에 지금 약간씩의 그런 변화를 보이면서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이 4번 노벨 신화입니다. 직전에도 편성이 워낙 강했죠. 서미트 명운, 뭐 중앙의 장수, 영천 에이스. 명함을 내밀기 좀 어려운 경주였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살아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얘는 이미 11월 14일 경주에서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3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뭐 조교 내용 자체가 특출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 컨디션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이번 경주가 모처럼 만에 해볼 만한 그런 상대들 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인기마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쭉 잘 타고 오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자의 질주도 500kg대가 넘기 때문에 부담 중량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순말에. 역시 5번 퓨리어스 파크도 직전 두 번의 경주를 보니까 뭐 걸음이 끝걸음도 그렇고 마체도 그렇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늘어난 부담 중량 체형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법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 퓨리어스 파크의 강공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월 16일 부산 구경주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마 상군 1200인데 다들 한가닥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직전에 선전을 했던 말, 뭐 5번 원몬트 유일하게 지금 직전 대가리 친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2군, 3군이 왜 이리 터지냐면 다들 한 발들이 있어요. 5군, 4군에서 올라와가지고 기본적인 타이밍도 되는 말들인데 거리도 지금 내려온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리가 내려온 말들이 대부분이고 역시나 이번에 느낌이 좋은 말이 또 한두가 있고 거의 한 때리고 받치는 2방 정도로 압축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전반부에 김영곤 기수의 뭐 움직임도 조심을 해야죠. 정지 풀리고 나오기 때문에 인기만 많이 타는데 이번에 뭐 4분마 더 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팔리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직전에 대가리팔에 11번 싱그러운 친구도 있고 기복마지만 조교가 잘 된 말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프로가 이제 그걸 넣고 가려고 해요. 기복마가 제가 좋아지면 항상 넣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배당은 뭐 짭짤하게 나옵니다. 오경환 기수도 지금 부산 내려가가지고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줄지 오늘 이제 오경환 기수가 잘 몰아주죠. 아마추어 또 컨디션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 감각도 있는 기수인데 아무튼 구경주 프로의 메인 승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부산 식경주입니다. 거리 1800 국내산 2군 마필 13대 접전 구도가 당근호찬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제주 부산 그냥 대상황을 냈고 또 일요일 날 부산 중계 경주들 6개에서 5개 경주 쓸어내면서 싹쓸이로 그냥 적중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번 부산 10경주 승부를 해도 안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마입니다만 핸디캡 경주예요. 정확히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핸디캡 경주는 능력은 센데 승부가 꺾인 마필이 한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고배당 마필 한두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포커스를 잡고 공략가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10경주 당근 허찬진이 진짜 회심의 한 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경주이만큼 오전장 중반장 열심히 만든 적중에 돈을 가지고 그 이긴 돈에서 쪼개서 여기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인기만 한두 꺾고 들어갈 테니까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고요. 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600 북일본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핸디캡 경주 조심해야죠. 핸디캡 경주 능력 믿고 갔다가 전개로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핸디캡 경주가 그랬죠. 매직 댄서가 부러지고 그 앞에 갔던 선행을 나갔던 마필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또 핸디캡 경주의 1군 경주들은 또 조교가 약간 좀 많이 좌우해요. 부산 같은 경우는 마무리 조교가 좀 약할 경우는 고막금씩 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김영훈님 11경주. 자, 직전에도 이 말을 뭐 그냥 세게 봤는데 앞에 가서 들어온 말이에요. 체중이 그때 한 20 몇 킬로 쪄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 말한테는 그게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3번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500kg 넘을 때가 더 잘 뛰었던 말인데 직전에 너무 많이 쪘어요. 520이. 그래도 어느 정도 뛰나 봤더니 그냥 부드럽게 선행 나가서 말이 더 좋아진 느낌이고 이번에 21조에서 원키하고 같이 나오는데 뭐 저격발도 뭐 좋고 거리가 1600이지만 이미 이 말은 1900까지도 호기록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 조성원이가 잘만 잡고 나가면 되겠는데 핸디캐퍼가 3kg 지금 빼줬죠. 항상 승군전 말들이 이렇게 많이 빼줍니다. 능력이 좋아도. 그래서 일단 석세스 스토리의 승군전 첫 경주지만 일단은 조심스럽게 또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성공 이야기인가요? 석세스 스토리가? 네.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네. 그런 것 같아. 얘가 볼 때 얘 행보를 보면은 성공을 하려면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야 된다. 강자한테는 얘가 약하고 약자한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 말이. 상대만 만만하면 그냥 여유 있게 이기고 상대만 좀 강하면 꼬랑지가 꺾이는 그런 모양인데 이번에 뭐 강자가 없네요. 그죠? 자, 이정훈이요. 1600까지 항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이 8번 올수입니다. 모처럼 이번에 조교 강도를 지금 송경훈 기수가 대폭 끌어올려놨어요. 승부하면은 이번엔 됩니다. 워낙 조교가 좋아졌기 때문에 승부하면 되는데 지금 11월 7일 경주 이후에 2번을 지금 잠수를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한 번은 무리한 경합성 전개를 했고 직전 경주는 뭐 한강의 기적과 퀸즈 블레이드 인기 이강이 워낙에 압도적인 그런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뭐 거기다 갖다 들이댈 이유는 없고 핸디까지 지금 3.5가 내려갔습니다. 뭐 석세스 스토리가 앞장을 깐다면이야 뭐 외곽에 붙이고 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올수가 선행을 나가고 석세스가 따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번에 조교 내용이 좋아졌고 지금 경주 여건까지 잘 만들어진 8번 올수를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11경주 도입 부분에 얘기를 한 게 핸디캡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저배당이 3번 석세스 스토리에 13번 로드 투 프린스가 이번 경주에 최저배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석세스토리야 뭐 지금 승군전에 가벼워진 부담 중량의 전개 이점까지 있습니다만 외곽에 있는 로드 투 프린스는 부담 중량 오버에 외곽 게이트 전개 분리까지 겹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읽고 해석을 들어가야 11경주 해법이 나올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다면은 이빨을 갈고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현장과 주로 상태 좀 잘 보시고 저는 로드 투 프린스가 이번 경주에 3번 석세스 스토리하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16일 금요일 경마 해설 방송을 했는데 경마팬 여러분들의 배팅 하시는데 저희 방송이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하겠고 저희는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도 잘 체크하고 승부지 따져서 적중을 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방송 토요일 일요일 전해전쟁에서 찾아뵙겠습니다.